(2022년) 신년 기획 한국사 교과서를 바꾸자. 전번에는 그 고구려사가 한국사 교과서에 얼마나 문제 많게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백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구려사를 왜곡해서 쓴 사람들이 백제사라고 제대로 썼을 리가 없죠. 고구려사는 저희가 금성출판사 걸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백제사는 그 비상교육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채택률 1위라고 하는 그런 한국사 교과서죠. 먼저 백제사를 보면은 아주 짤막해요. 무엇보다도 너무 몇 줄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교과서에서 쓴 거를 갖다가.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성립하였다. 하남 이래성을 수도로 삼은 후 마한의 소국들을 제압하며 성장하였다. 여기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부터 신라 이야기인데요. 신라는 경주 일대의 육부연맹에 기초하여 지난해 소국들을 복속시켰다. 신라에서는 4세기 전반까지 박석김 씨가 왕위를 배출하였고 왕후도 거서관, 차차웅에 이어 이사금을 칭하는 등 왕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우리나라 교과서 쓰는 기본 철학은 무슨 수를 쓰든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깎아내리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서도 왕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고 썼는데 신라사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사는 성장하였다까지 2줄 써놓고요. 그 다음에 3줄 더 써놨어요. 백제는 3세기경 고유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은 왕위 계승을 안정시켰다. 또한 마한에 남은 세력을 복속시키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며 중국의 동진과 교역하고 외와 교류하였다. 수백 년간의 역사 전부를 5줄에 써놨어요. 참 이 교과서 쓰는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걸 국가편찬위원회에서 교육부하고 편수 지침을 만드는데 편수 지침이 따위로 돼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써라. 짧게 쓰는 게 학생들에게 또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다 외워야 되죠. 먼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국 시조가 누군지 사라졌어요. 누가 건국했는지 모르죠. 하남 이래성을 수도로 삼은 후 마한의 소국들을 제압하며 성장하였다. 그 다음에 왕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백제는 3세기경 고유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강 유역의 이주민과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성립했는데 성립했다고 써놨죠? 이 건국이라고 안 써놨어요. 성립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국사기는 이 시기를 언제라 그래요? 운조왕이 18년에 백제를 건국했다 그러죠? 운조왕을 중심으로 한 토착 세력과 운조왕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과 한강 토착 세력이 BC 18년에 건국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 구절인데 백제는 3세기경 고유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그러면 백제는 3세기 때까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유이민과 연합하여 성립하였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3세기경의 고유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했으면 그 전에 백제는 뭐란 이야기예요? 300년 동안 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한강 유역 조그만 귀퉁 위에서 그냥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쓰는 사람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사하면은 다 암기 과목으로 앞에다가는 조금 몇 문장 위에는 바로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성립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온조자를 안 써준 거죠. 18년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왜냐? 3세기경에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고유왕이 최초로 등장한다는 말은 고유왕 때 비로소 백제가 건국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유왕 때 백제가 건국했음 이렇게 써놓으면은 쉽게 알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백제 초기사를 부정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아니까 저런 식으로 말장난 시켜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아주 국사하면 괴롭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것이 삼국사기를 가지고 작성한 백제의 왕의 계보들인데요. 일대 운조왕 BC 18년에서 AD 18년까지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몇 년까지, 그리고 어느 왕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자세하게 다 써놨는데 이 교과서 쓰는 사람들은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8대 고유왕부터 진짜다라고 써놨는데요. 8대 고유왕 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였다. 그러면 8대 고유왕 때 과연 고유왕은 234년에서 286년이니까 무려 300년의 역사를 다 주워버렸는데요. 과연 교과서에서 말하는 대로 8대 고유왕 때 한강유역에 마한을 정복해가지고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였는지, 과연 삼국사기 고유왕 때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짤막한 문장, 백제는 3세기경 고유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였다 라고 썼는데, 그러면 과연 3세기 때 고유왕이 마한을 공격하고 한강유역을 장악하였다라고 어느 사료에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고유왕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금성교과서도 마찬가지죠. 마한 진안 변환하고 요 한반도 남부 천리도 안 되는 땅에다가 이렇게 가둬놨죠. 그런데 우리가 삼한을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삼한은 사방 사천리라 그랬죠. 그러면 삼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 쓴 거는 다 삼국지를 보고 쓴 건데, 삼국지 동의열전 한조하고 후한서 한조를 보고 쓴 건데, 삼국지하고 후한서가 전부 다 사방 사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천리가 되려면 이만큼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게 삼한이다 라고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죠. 이 화면은 제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유왕 본기에서 외국과 전쟁하는 기사를 살펴본 겁니다. 보면은 마한 이야기가 하나라도 나오는가 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군사를 보내 신라를 쳤다. 낙랑변경을 습격했다. 22년에 신라를 쳤다. 신라의 봉산성을 쳤다. 봄에 말갈초장 나가리 좋은말 희피를 바쳤다. 사신을 신라를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듣지 않았다. 신라 봉산성을 공격했는데 봉산성주 직전이 공격해서 백제가 패했다. 39년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쳤다. 45년에 신라를 공격해 괴곡성을 에워쌌다. 50년은 9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쳤다. 53년에 사신을 신라를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그리고 11월에 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 기사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유왕조에 나오는 외국과의 교류에 관한 기사가 전부예요. 이 기사 내부 따져보면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낙랑 변경을 쳤다. 그 다음에 말갈이 좋은 말 10피를 바쳤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기사들은 대륙백제에 관한 기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림 그린 대로 백제가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있었으면은 말갈은 어디 있습니까? 자, 만주 북쪽에 있는데 만주 북쪽에 있는 말갈이 말 10피를 끌고 백제까지 와가지고 바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대륙백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낙랑을 공격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륙백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륙백제 설명할 때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마한에 관한 기사는 빵이라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그렇게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유왕 때 마한을 공격해가지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문장 자체가 100%다 거짓말이에요. 100%. 이 문장은 백제는 3세기경 고유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100% 다 거짓말입니다. 제 말이 그러다 싶으면은 근거를 대면 돼요. 사료적 근거를. 없으니까 우기는 것밖에 없죠. 그럼 한번 살펴보면은 마한은 삼국사기에 온조왕 26년하고 27년 허기 9년에 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제본기 온조왕 26년 서기 8년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사냥을 간다고 말하고는 몰래 마한을 습격해서 마침내 그 구급을 병합했다. 구급이 뭡니까? 수도죠? 수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오직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만이 굳게 지켜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듬해 온조왕 27년 서기 9년도에 보면은 여름 4월에 두 성, 원산성과 금연성이죠. 금연성이 항복하였다. 그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마한 비로소 멸망하였다. 마한 수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마한은 서기 8년에 백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도가 함락되고 이때 사실상 망한 거죠. 그리고 두 성이 버티고 있다가 두 성도 온조왕 27년 서기 9년에 망했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 국사교과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세기 중엽 고유왕 때 마한을 공격하고 그 300년 전에 마한이 망했잖아요. 그럼 이 국사교과서 쓰는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은 마한 사람들이 타임머신 타고 다시 온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300년 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고유왕하고 싸우는 겁니다. 과한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따위를 가지고 역사학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나? 이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한이 서기 9년에 망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노중국, 이기동, 한국 고대 사학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해석이 뭐냐면 한과 대방군 사이의 전쟁에서 한이 패배해서 위상이 약화되었을 때 고유왕이 목주국을 멸망시킨 것이므로 3세기 중엽경의 일이다. 이게 분명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서기 9년의 일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3세기 중엽경의 일이다.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 없어요. 한과 대방군이 3세기에 싸운 것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27년도에 이 기사가 왜 한과 대방군이 3세기에 싸운 것이 왜 그 기사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얘기하려면 워낙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비판하기도 힘들어요. 워낙 정상인 사람들이라야 비판하는데 비정상인 사람들 자꾸 이야기하니까 설명하기 힘들죠. 이 사람들 말을 요즘으로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언제 일어났냐면 1910년에 일어났던 일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따위 정신병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나만의 역사 조작 집단, 저는 식민지 노예사학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추종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학술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에요. 대한민국 학술원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이 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딱 그 상황이에요. 보수진보도 없다 그랬죠. 박근혜 정권 때 만든 국정교과서나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검정교과서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지금 이건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검정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이 사람들은 쓰다 소키치라는 이 일본인, 와세다대 교수로 있던 일본인이자 만주철도 조사부에서 근무했던 인물인데요. 이 쓰다 소키치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가짜다라고 하는 불신론을 만들었어요. 뭐 기치만 만든 게 아니라 아직도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역사 조작 집단이 존경에 맞지 않는 뭐 이만희시류, 뭐 이 쓰다 소키치,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삼국사기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이 쓰다 소키치를 갖다가 특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한 역사 조작 집단은 그냥 쓰다교 신자라고 하면 돼. 쓰다를 신으로 모시는 신자라고 하면 됩니다. 이 쓰다가 뭐라 그랬냐면 삼국사기에 보이는 계왕 12대 제위 344년에서 346년 이전의 백제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로서 믿기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후세의 사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라고 썼어요. 이 쓰다는 백제의 12대 계왕 이전의 역사는 전부 다 가짜고 13대 근초고왕부터 진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하시죠? 왜 그러면 고유왕 때부터 사실이라고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건 바로
남한 강단사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이병도 학설인데요. 그 이병도는 슈다의 와세다대 제자죠. 그런데 슈다는 12대 교황까지 백제사는 다 조작됐다라고 주장했는데 일본인이 쫓겨가고 나면서 가장 횡재한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 슈다나 총독부 명령에 숨도 못 쉬었는데 일본인들은 쫓겨 들어가고 다시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군정이 들어오고 이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병도, 신석호 같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에 근무하던 그런 식민사학자들이죠. 일본인들이 쫓겨간 그 주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그러고 이병도가 딱 보니까 슈다 선생님이 백제는 12대 개왕 이전까지는 다 가짜고 13대 근초고왕부터 진짜라 그랬는데 내가 남한의 국사학계 태두인데 그대로 따를 수 있나 조금 인심 써가지고 한 100여 년 정도 우리 좀 끌어올려 주자 라고 해가지고 쓰다가 13대 근초고왕부터 백제사는 사실이다 라고 쓴 걸 갖다가 8대 고유왕 때부터 사실이라고 써주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948년 조선사 대관에서 온조가 과연 주몽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면 별 문제로 삼고 그가 남쪽으로 내려온 즉시 건국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 사람들 문장 쓰는 거 보면 삼류소설가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류, 오류들이 쓰는 거죠. 역사에서 왜 별 문제로 삼아요? 대단히 중요한 왕통의 문제를. 그것도 좋은데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만 후일 건국의 기초인 불학을 건설하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불학이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불학은 일본의 천민 집단들이 사는 데를 갖다 일본에서 불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불학대항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아주 천민 집단으로 일본인들이 박아놓은 걸 갖다가 그대로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니까 그대로 썼던 거죠. 불학을 건설하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나의 연구한 바로는 엄밀한 의미의 백제의 건국은 온조로부터 제8대 되는 고유왕 때에 되었다고 믿는 바이다. 고유왕 이전은 불학정치 시대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연구한 바로는 근거는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삼국사기 백제봉기를 보면 어느 왕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써놨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짜면은 가짜라는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라는 게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 가짜 같은데 이거예요. 이따위 논리 가지고 지금 국사 교과서를 국정이고 검정이고 다 써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아주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남한 식민사학계의 태두라는 이병도 씨가 국자라고 쓸 때 저는 대한민국인지 대일본 제9인지 늘 의심한다 그랬죠. 어쨌든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이병도 씨가 쓰다는 13대 근초고왕 때 백제가 건국됐다라고 썼는데 조금 인심 써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그 8대 고유왕 때 건국했다라고 쓴 걸 갖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 걸 갖다가 지금 해방된 지 75년 넘도록 저희도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 젊은 학생들도 그렇게 배우도록 정신적 고문을 가하고 있는 게 지금 국가 권력으로 이 역사학자들이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집단이 전 세계의 역사상 존재했던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사교과서는 반드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었죠. 그러면 이 비상교육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 다 똑같아요. 검정교과서.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무슨 교과서니 뭐니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권 잡고 나서 만든 검정교과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채택률 1위라는 비상교육에서는 온조왕 이름도 빼버렸어요. 그리고 8대 고유왕과 13대 근초고왕만 써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고유왕이 마한을 3세기 중엽에 마한을 점령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게 100% 거짓말이란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 문장. 근초고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